꼭 여기는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피해야 되는 숙소 지역이 있어요. 어딜까요? Hola, buenas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인디고 트래블의 스페인 팀입니다. 바르셀로나 여행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7가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게요. 그럼 첫 번째는 여행하기 전에 항상 궁금한 거죠. 그곳의 날씨는 어떨까? 근데 이 바르셀로나에서도 여행하기 좋은 최적기는 있습니다.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. 저희가 영상을 4월에 찍고 있거든요. 그래서 4월부터 5월이 날씨가 따뜻하고 봄 날씨 딱 좋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가을 날씨 10월부터 11월이 여행하기가 제일 좋은 날씨예요.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4월부터 5월까지는 봄이긴 한데 또 봄비가 여기도 내립니다. 그래서 우산 작은 거는 항상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. 그리고 기온이 좀 일교차가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녁이나 아침에 입으실 외투도 간단하게 챙겨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. 겨울은 12월부터 3월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온은 영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. 근데 여기 습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습도가 높아서 공기가 굉장히 차갑고 일명 뼈가 시린 추위라고 하죠. 그래서 한국이랑은 조금 다른 추위예요. 파카, 여기 스페인 사람들 다 입습니다. 파카를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. 두 번째, 환전과 물가입니다. 우리 스페인은 유로존에 속해 있어서 유로를 쓰고 있는 나라예요. 그래서 한국에서 환전을 해오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. 사실 바르셀로나는 환전을 하기에는 별로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. 가짜 돈 주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너무 많다 싶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때는 여기서 현지에서 ATM기에서 직접 현금 인출하시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하루에 얼마 정도 쓸까? 물가를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. 보통 유럽 오실 때 옆에 나라도 많이 가시잖아요. 특히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많이 가시는데 프랑스에 비해서는 엄청 물가가 쌉니다. 그리고 이탈리아랑 비교했을 때도 외식 물가는 조금 더 싼 편인 게 여기 바르셀로나예요. 그래서 하루에 50유로 정도? 숙박비는 빼고 생각을 하시면 점심, 저녁 외식하시고 기념품도 조금 사시고 교통비까지 커버가 될 것 같아요. 대신 슈퍼마켓에 가면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싼 물가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. 과일, 그리고 뭐 생필품들 엄청나게 싸요. 이제 세 번째는 숙소를 또 잡아야죠. 어디에 묵으면 좋을까? 일단 그 숙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호텔도 있고, 그리고 에어비앤비 요즘에 많이 하시고,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 묵는 한인민박도 있어요. 그래서 각각의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, 일단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놓고, 금액만 대충 말해보자면, 호텔 같은 이런 조금 괜찮은 숙박은 사실 여기 스페인의 물가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.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, 진짜 호텔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보통 20만 원? 그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에어비앤비는 시내랑 다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의 숙소가 1박에 한 100유로 정도?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한인민박 인데요. 이 한인민박들은 아무래도 위치는 되게 좋아요. 다 시내 중심가에 있고요. 가격은 보통 평균적으로 35유로 정도? 딱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에요. 그리고 또 어디에 묵을지가 중요하잖아요. 어디가 좋은지 위치가 중요하죠. 그래서 주로 많이 묵으시는 곳은 중심지가 아닐까 싶어요. 중심지라고 하면 카탈루냐 광장입니다. 카탈루냐 광장 쪽에 많이 잡으시고,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파세이치 데 그라시아, 우리 가우디 작품들이 있는 곳이죠. 그리고 또 카탈루냐 광장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우니베르시타트이라는 지역이 나와요. 그래서 그 지역들은 안전하고, 그리고 다 중심지 뭐 쇼핑할 때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한 아주 가까운 곳들입니다. 조금 멀리 잡으신다고 생각을 하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정도? 1인 1 사그라다 파밀리아 할 수는 있는 게 엄청 큰 장점이긴 하지만, 근데 또 중심지로 나오는 데까지 도보로 이용하기는 좀 멀어요. 그래서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. 이번에는 꼭 여기는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피해야 되는 숙소 지역이 있어요. 어딜까요? 바르셀로나에 또 공공연하게 마약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이 또 구시가지거든요. 그래서 가장 피해야 되는 곳을 넘버원 꼽아보자면 바로
라발 지구가 될 것 같아요. 그 람블라 거리 들어보셨죠? 람블라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에 있는 곳, 그곳이 라발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라발 지구는 구시가지 중에 제일 큰 곳이지만 웬만하면 피해야 할 곳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오른편 첫 번째가 고딕지구. 여기는 나쁘지 않아요. 호텔이 많아서 분위기가 괜찮고요. 고딕지구에서 더 들어가면 보른지구가 있는데 이 보른지구는 낮에는 너무 이쁘고 분위기도 좋은데 밤에 좀 노숙자들도 많은 편이고 분위기가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라발지구 그리고 보른지구는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구시가지 중에서 괜찮은 데는 람블라 거리에 있는 호텔들 혹은 고딕지구에 있는 호텔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네 번째, 이번엔 교통입니다. 웬만한 뭐 관광지나 웬만한 뭐 중심지는 다 도보로 이용은 가능해요.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어떤 교통권이 있다면 바로 T10이거든요. T10은 10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에요. 그리고 이 티켓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10.2유로, 1회권은 2.2유로, 5번만 타면 이득이거든요. 게다가 이 한 장 가지고 둘이 나눠 쓸 수가 있어요. 혹시 2명 또는 3명이서 여행을 오신다면 T10 한 장은 꼭 이용 다 합니다. 자, 이제 T10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냐고요? 궁금하시다면 제가 링크 올려놓겠습니다. 저희가 예전에 찍어놓은 링크 따라가서 T10 구매하는 방법까지도 확인해 주시고요. 다섯 번째는 이제 바르셀로나에 와서 볼 게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입장권, 티켓이 필요하죠. 그래서 이 입장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구엘공항 같은 경우는 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투어 내에서 이미 티켓을 준비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 구엘공항 티켓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성당 티켓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가우디의 작품이죠. 까사 바뜨요 혹은 까사 밀라도 예매를 하시면 좋습니다. 특히 이 두 곳은 현장에서 샀을 때랑 그리고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를 했을 때 가격에 차이가 있어요. 인터넷이 당연히 싸죠. 그래서 인터넷으로 미리 날짜 그리고 시간을 선택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다음 6번째. 아주 위험한 겁니다. 이제부터는 주의사항인데요. 소매치기. 많이 걱정되시죠? 바르셀로나 소매치기 많은 지역입니다. 소매치기에 관련된 영상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.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. 소매치기 많은 장소예요. 그 이외에도 소매치기를 미리 예방을 하시면 좋겠잖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물품들을 많이 사오시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뒤에 붙이는 고리 같은 거 이거 이렇게 꼭 잡고 있으면 게다가 가방이랑 핸드폰이랑 연결하는 고리 같은 것도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. 이러면 좀 핸드폰 소매치기 당하기는 좀 덜 하겠죠. 그리고 꼭 투어나 아니면 밖에 나오실 때는 여행 중에는 비싼 거, 귀중품 절대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. 꼭 숙소에 안전한 곳에 숨겨두시고 여권이 가장 중요한데요. 여권은 원본 말고 여러분 사본 꼭 복사해서 한국에서 가지고 오시고 밖에 다니실 때는 사본을 가지고 나오시면 되세요. 뭐 택스 리펀을 한다거나 입장권을 사서 들어간다고 할 때 전부 다 사본 다 가능합니다. 또는 핸드폰에 찍어 오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. 여권은 절대 들고 다니지 않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죠. 저도 당합니다. 그럴 땐 어떻게 하냐? 경찰서를 가야 해요. 파라렐이라고 하는 역이랑 가까워요. 그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리포터 작성을 하셔야 돼요. 핸드폰 같은 경우는 IMEI라고 하는 고유 번호가 있어요. 그 식별 번호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. 아셨죠? 잃어버리고 나면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뭐 메모장, 핸드폰 메모장 말고요. 잊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. 종이에다가 써놓고 계셔야 돼요. 그 번호랑 어디서 몇 시경에 소매치기를 당했는지를 무조건 종이에다 쓰고 경찰에게 도장을 받고 그 종이를 보험사에 제출을 하시면 이제 보험 통해 요 경찰서 가시는 것도 꼭 잊지 말고 다녀오셔야 합니다.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궁금해하시죠? 텍스 리펀. 쇼핑을 하고 또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행복한 일인데요. 이 텍스 리펀에 관해서 스페인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. 일단 좋은 소식은 텍스 리펀의 시작 금액이 없어졌어요.
1유로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디든지 텍스 리펀 되나요? 된다고 하면 무조건 텍스 리펀 서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이번에 공항에 최근에 이 텍스 리펀을 기계가 또 도와주더라고요. 바코드를 읽는 기계가 생겼어요.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성수기 때에도 뭐 30분 진짜 최악일 때를 대비하자면 그래도 1시간까지도 걸릴 수는 있긴 해요. 근데 어쨌든 이전보다는 확실히 소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요게 희소식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은 이제는 영수증 합산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라에 가서 영수증을 받고 다 모아서 예전에는 한꺼번에 합산해서 텍스 리펀 서류를 한 장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그냥 계산하는 족족 바로 텍스 리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서 30유로 텍스 리펀을 받게 되면 그만큼 환급 받는 금액이 적어들고 돈 받을 때 수수료 드니까 진짜 더 적어지고 그런다는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이제 공항에 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그때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특히나 명품, 엄청 고가의 물건들을 사셨을 때는 검사한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바르셀로나 여행 오시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7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. 이 영상 보시고 준비를 잘해서 바르셀로나에 오시고요. 그때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. 투어 중에 아스탈 루에고.